깜찍한 꿈이 피어나 멀리 있더라도 함께 하늘 잡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변방의 북소리에 있는 그 편지입니다. 그건 한 2개월 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경남에 있는 정치 이야기와 지금은 이제 대선이라 보니까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동네 변두리에 있는 전문가로 가기 좀 그냥 조금 이런 거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나온 거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주고받는 그냥 말 그대로 변방에 있는 뭐랄까요 짜투리 사투리기는 하지만 뭐 그런 쪽의 그래도, 이야기니까 부담 없이 하시고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다. 아니면 본인들 보시는 유튜브의 전문성을 찾아가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즐기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저번에 한번 나왔던 우리 조용수 씨가 나왔는데요. 한번 실패를 한번 해본 분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 이야기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일단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그전에 환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우리 조영근 대표님하고 차량을 이동하면서 사진을 유튜브를 촬영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의젓한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촬영하는 상당히 이제 뭐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서면 우리가 다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긴장을 하는데 그래도 옆에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도 우리가 나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전문가 아니죠. 예. 쉽게 일반인들이 소시민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시민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렇죠. 그죠.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은 먼저 그 사이에 우리가 한 2개월 정도 유튜브를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사이에 또 사실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죠? 그때 혹시 저하고 그냥 사석에서는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맞췄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국민의힘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일단 그건 또 맞춘 것 같고, 우리 또 용수 씨랑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이제 홍남표 창원시장님 선거법 위반. 그거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상고만 하고, 대부분 건은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대부분 건은 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도 사실 좀 맞췄어요, 사실은. 용수 씨는 못 맞추고 제가 맞췄죠. 그래서 제가 가서 짬뽕 사드렸습니다. 짬뽕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또 하나 또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대선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사실 수준이 대선까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재미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뭐 국민의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우리 탄핵 관련해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뭐 규범으로 봐서는 탄핵 자체가 당연히 인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기각으로 아니면 각하로 여론을 조성하려고 갔었고 그 배후에 있던 뭐 지금 쉽게 말해서 극우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여론에 너무 함몰되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았던 게 국민의힘이 문제였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에 편성해서 일부 뭐 의원들께서 여론 자체를 주도했던 그 후유증이 지금 경선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게 뭐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샤이 보수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 샤이 진보도 있겠죠.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어떻게 진영 자체가 결집을 할 건지 그리고 그 결집을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기추가 주목된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뒤에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뭐 네네네. 나왔던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신당 예. 뭐 그 이야기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뭐랄까 지금 이제 탄핵에 관해서 반대를 하셨던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 지금 나오신 분들 네네네네.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뭐 한번 또 이렇게 또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가지는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시민 자체가 지금 뭐 전환길 실화를 비롯해서 극우로 타칭되는 분들이 그게 여론의 동력이 탄핵을 기점으로 갈라질 거다라고는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지금도 신당 문제라든지 지금 뭐 관저 정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태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바탑입니까 뭡니까 그 대통령 사는 뭐 그까지 제가 관심을 안 가집니다. 앞으로 비슷한가. 예. 거기서도 관저 정치 관저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사저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신당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건 그리고 검찰총장을 역임을 하셨던 분이고 법조계 오래 계셨다는 분이 탄핵의 정치적 의미 내지는 사법적 의미를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거나 안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봉사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제가 국민의힘을 진단한다 하면 뭐 제가 주제 넘는 부분인데 그대로 일단은 뭐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좀 반성의 기미가 상당히 좀 많이 보여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윤희숙 우리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사죄를 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조금 그렇게 좀 비치지 못한 단점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준석 대표나 네네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가 당원들에 의해서 대표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또 여성 또 뭐 조금 문제가 있었죠. 이준석 대표가 좀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 갖고 좀 쫓겨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쫓아서 많이 가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나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나간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경선을 벌여지고 있습니다만 배신자라는 낙인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국민힘에서도 조금 여유 있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 저는 있어요. 제가 뭐 민주당 편을 들고 국민힘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탄핵의 뭐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로 선고된 마당에서 다시 12월 3일 그날로 돌아가 보면 한동훈 대표가 나름의 결단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래서 참 나름대로 자기 당론이라고 나중에 사후에 밝혀진 그 부분과 다르게 결단을 내린 부분은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극우로 대표되는 일부 세력의 여론을 앞세워서 배신자로 낙인 찍는 프레임은 곧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체계에 접어들게 되면 노선 변경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힘 자체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짐을 벗지 않고서는 어떻게
다시 집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조금 더 뭐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국민들 대다수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그때 찍었던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손가락 돌변할 잘라야 되는 줄 거예요. 손가락 잘라야 되는 거예요. 뭐 손가락 잘라야 되는데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왜 우리가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왔는지 물론 그 핑계를 다수당이 민주당에 들기도 하고 민주당도 뭐 잘못이 많죠. 들기도 한다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풀 수는 없었던가 풀기 위해서 노력은 과연 했던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기 민주당이 추진했던 각종 탄핵 부분을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이게 양비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상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아니 그 지금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은 이제 쉽게 말해서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바람이 불기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민의힘은 청와대나 높은 신분들의 신기가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뭐 총선에 뭐 국회의원 뭐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또 시도지사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압승하느냐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갈량처럼 바람을 내려보고 예측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청와대 아니죠 용산이지만 그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기가 불편하지 않는 부분에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나왔던 부분도 윤 대통령에 관한 부분을 바라봤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까지도 원계된 거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부분은 이제 과거의 일로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가올 이제 대선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 자체가 탄핵의 침에서 벗어나는 것과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 낙인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일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면 돌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면 돌파를 하고 있으니 그 선택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어젠가 그젠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정치 검찰로 다시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죠. 그 프레임이 한동훈 대표한테도 누가 경선을 해서 대선 후보로 예비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런 프레임이 계속 따라다니지 않을까. 그 나름의 자기가 검찰에 몸담았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민주당의 공격도 차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검사 출신이 집권을 했을 때 나타난 문제에 대한 방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도 네, 검찰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검찰 생활을 한 것보다 이제 공직에 나와서 선출직 정치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이제 그게 많이 오히려 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담, 그런 비판에서는 조금 한동훈 대표가 직면하고 있는 비판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선기를 잡았던 것을 계속 몰고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1라운드가
이제 끝났고 2라운드가 이제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뭐 올 3일 날 4일부터 예비후 등록입니까? 그게 이제 11일부터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정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집권 여당일 때 청와대 눈치를 본다고 했던 그 부분이 그 왜 그런지 그 부분이 계획이 빨리 돼야 되는데 당 생활을 조금 어느 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 해본 저로서는 당 생활 했습니까? 예, 당 생활 대단하네. 역시 접대 소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추정을 했었었고 그 당내 민주화라는 게 자체가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도 용산 아니면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나름대로 반영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당내에, 그러니까 정당 내 민주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조금 걱정한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참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온 건데 실현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죠? 아니 오래전부터 나왔지. 정치 평론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는 정치를 하자는 이야기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들은 것만 한 20년 넘은 것 같거든요. 20년이 그래요. 네, 제가 들은 것만 있는 게 제보다가도 먼저 또 들으신 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네, 뭐 3, 40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수십 년째 지켜온다는 게 그 왜 그렇게 계획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당 생활을 했어도 사무직에만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권력을 쫓아서 가는 그 부분들의 성향을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민주화는 이루어진다면 그게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아닌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근데 뭐 20년 동안 안 됐다고 그러시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또 이렇게 바람만 또 불기를 지금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번에는 청와대를 바라보는 대상이 조금 다르지 않았습니까? 용산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대통령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영부인을 바라봤다는 그런 말들이 좀 있기 지금 때문에 이제 참 우리 정치에서 저런 부분들이 사실 좀 이루어졌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지방선거에 그 출마자들의 그 사모님이라 해야 되나 그분들 눈치도 상당히 좀 많이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 그거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왔고 그런 부분들이 참 그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거에 안 나왔을 뿐이지 실제 참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죠. 뭐 옛날부터 제일 무서운 송사가 백인립 송사라고 그 부부간에 나름대로 정치적 동기일 수는 있는데 그걸 선출적이 아닌 그 부분을 배우자의 힘을 빌려서 개입한다거나 그런 게 자체가 나름의 서브 문화로 있다는 것 자체는 참 염려스럽네요. 아니 이제 후보니까 뭐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대로 이제 그런 게 조금 비춰지는 때는 그 조금 이런 고기를 좀 젤레젤레 흔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선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면은 대선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관해서 참 우리 경남 지역도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경선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 경선, 경남 경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90%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이재명 뭐 전 지사라 해야 되나 후보라 해야 되나 그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경남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뭐랄까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그 예전에 그 김경수 지사를 뭐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면서 지원하고 뭐 스포츠 하신다 하는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게 뭐 권력의
상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뭐 김경수 지사하고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그분을 편을 든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이 없지 않겠습니까? 게임이 안 될 건데.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지금 이제 줄을 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김경수 지사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김경수 지사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떠오르는 이제 태양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떠오르는 태양이라 보니까 이제 거기에 태양에 가까이 가겠다. 그런 의지들이 사실은 눈에 보인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은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제스처를 치느냐, 어떤 그 활동을 하느냐가 그 내년 지방선거에 가장 그 좋은 지점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들이 더 많이 이재명 전 지사에게 표를 많이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어차피 뭐 경남 쪽에서 나올 득표 이재명 씨가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지금 현 대표가 전 대표가 예비 대통령 전 대표죠. 이제는 그 후보 경선을 위해서는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 자기 그 지방 선거에 올인하고자 하신 뭐 뜻을 두고 계신 분이 눈치를 본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은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현재 지금 1차 경선 때가 네 분이잖아요. 네 분이라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제 그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우리 후보가 결정되면은 그때 이제 움직이겠다. 줄 안 해요.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워낙 막강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 김경수 쪽에 아니면 저 김동영 그쪽에 줄 서 보니 아니다. 빨리 이재명 쪽에 줄 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벌써 줄 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은 4명 중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를 줄 서니 저기를 줄 서니 이렇게 하다가 안 될 수 있으니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 한 방에 훅 가니까 여기서 지금 가만히 있고 있다가 결정만 되라. 결정만 되면 그때에서 내가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 내동이라고. 그렇죠. 딱 엎드려서 이제 눈치를 보고 이 젖은 낙엽처럼 있는 거죠. 계산을 열심히 또 하고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뭐 경선이 아직 안 끝났으니 경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도 그 많은 그 투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지 않겠나. 근데 민주당은 벌써 지금 그 투사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이제 안 나서고 있죠. 그러면 뭐 표면화되고 후보가 결정이 되고 하면 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지선에 염두에 두신 분들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득표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그게 향후 지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표 득표에는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빼야 되고, 표 득표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나머지 그 자기가 어떤 그 역할을 했느냐, 여기 가장 중요하겠죠. 그 역할이라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에서의 득표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경남에서 이제 어느 정도 득표가 우리가 그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그 투표용지에 뒤에 홍길동이다 적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전체 이제 득표율이 공개가 되니까 그 사람들 지선에서 나름대로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 움직여도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으니까 이 표가 나왔다.
그렇게 주장할 건덕지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건 관계없어요. 관계.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가정을 뒀을 때, 홍길동이라고 했을 때, 내가 출마 안 한다 해서, 내가 안 움직인다 해서, 이 표가 뭐 이렇게, 그럼 물론 이제 저게, 중앙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영향력이 크니까 그분들이 영향력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지방에 사실 뭐 시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 열심히 뛰었다 해서 그 표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사전 선거 공식적인 사전 선거 운동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운동으로 등록을 해서 대선을 위해서 아직까지 기간이 이제 올 12월 달 정도면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아니요. 언제입니까? 내년 2월. 내년 2월입니까? 2월 초에 합니다. 그 전에라도 그러면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좀 조만간 뭐 표면화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건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걸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두서없이 자꾸 이렇게 뭐 이거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 처음이라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조금 지방선거 같은 거 조금 앞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서 미안한데 일단은 지금 재밌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좀 이제 없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래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에서 과연 누가 그 올라갈 것이냐.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네 분 중에서 50% 놓는 분들은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제 두 분이 올라가실 건데 두 분의 그 누가 될 것인지 한번 우리 또 짬뽕 내기는 한번 해볼까 싶었어. 그렇습니까?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그건 이제 한 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 분 더. 한 분 더 해라. 두 명을 선택해야지. 두 명을. 참. 그러면 홍준표 씨. 홍준표. 예. 그럼 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또 반대를 가져야 되거든. 그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아니 필요 그게 없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뭐 같이 맞추면 같이 증거를 하고 아니 그거를 짬뽕 이제, 말고 이제 탕수육을 먹는 재미로 거죠.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나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갈 거라고는 이제 하고 나머지 이제 한 분을 본다면은 홍준표 대표를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그 우리 친구한테 전화 사석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일단 좀 내기니까 내기니까 이렇게 그 재미가 있지. 그래서 그 김문수 지금 장관이죠. 그분이 이제 올라가는 걸로 일단 해야 그래야 또 다음 콘텐츠 왔을 때 뭐 짬뽕을 하나 먹고 이야기하지.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한강원 씨가 그 대통령하고의 연을 이어간다는 그 명분하에 다시 뭐 창당을 하니 아니면 대총 후보로 나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표가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극우 쪽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던데. 일단 이제 정강훈 저 대표와 인연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하고는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더 탄핵에 관해서도 저 한동훈 대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 저도 뭐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올라간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 홍준표 대표냐, 홍준표 시장이냐, 아니면 저 김문수 장관이냐, 그 이제 이야기니까 일단은 우리가 짬뽕은 아니라로 담은 안 되면 뭐 커피 한 잔, 뭐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또 재미가 있으니까. 그럼 다음에 올 때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렇게 넣는 걸로. 다음에 커피를 이렇게 두고 진행을 하시죠. 그렇죠. 일단 그래 해야 또 재미가 아니겠나 싶어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4명이 출연했는데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일단은 조만간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시고 국민의힘 쪽에 들어가서 입당 절차를 받아서 결정되는 부분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최종 경선을 가자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아니 지켜봐야겠죠. 지금 이제 그
명식이 공당인데 네. 공당에서 4명 후보하고 그 앞에 8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마를 해서 했다면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비용도 좀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비용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통령 경선에 참여를 하셨는데 뭐 한덕수 총리가 조금 인기가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당원에 들어가고 다시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말이 안 맞더라도 지금 뭐 나름의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지를 못하니까 지금 뭐 이야기한 게 보수 빅텐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당원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할 거고 그것만으로서는 국민의 관심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든다면 저기 한덕수 권한대행을 같이 참여시키고 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는 공개적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자기 정치인 노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빅텐트론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대표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가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인기가 많고 높으니까 네네네네. 좀 떨어지는 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빅텐트를 치겠다. 그거는 상당히 그 뭐 네네네. 그러니까 앞에 정권에서 다 그래 왔고 앞에 선거에서 그래 왔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내 이야기는 한덕수 저 총리 저분이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자기가 따로 이렇게 당을 만든든지 아니면 당을 만들 수 없으니까 무소속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빅텐트를 친다 하면 또 그건 또 이해가지만 그런 방식이 됐던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예, 그거는 근데 이제 듭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래도 명색이 좋으나 싫으나 그 공당인데 네네네. 공당의 후보가 이렇게 나와갖고 뭐 이준석 그 대표가 있는 이제 개혁신당하고에 합쳐서 하는 거는 또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고 지금 이제 그 누구죠? 이낙연 총리가 했던 그쪽에 그 또 당하고 새로미래당하고 합쳐서 한다는 것도 그건 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진짜 나와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구도 자체를 뭐 성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묶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뭐 그거는 할 수는 힘이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빅텐트 안 치겠다 하면 어쩌겠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 그 뭐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는 경남만 이야기한다면은 경남에 우리가 그 경기 교육감 저 비용이 한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라면은 예산이 한 200억이 넘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지. 그리고 이제 와서 조직을 만든다? 어떻게 만들 거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경남, 부산, 서울 어떻게 만들 거냐고.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려면 거는 그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국민의힘에 있는 조직을 얹혀서 가겠다는 이야기지. 쉽게 말하고 이제 뻐꾸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뻐꾸기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 그냥 넘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뻐꾸기 말씀하셨으니까 탕난새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알 놓고 다른 알 다 집어내고 그렇지. 결국 그렇게 살아남는 했는데 거는 뻐꾸기거든요. 근데 내기를 아까 그걸로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하시죠. 그러면 빅텐트로 가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형태로 그게 나는 이제 뭐 어쨌든 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하겠죠. 하는데 과연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경쟁력이 있을까?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그럼 끝까지 자기 무소속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무소속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무소속은 지금 뭐 자기가 해서 전국 시도 그러니까 5개 시에
5,000명인가 500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도 받아야 되고 정당 후보가 아닐 때는 그리고 기타금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국힘 쪽에서 뭐 지금 그러니까 비상위원장인 권영세 씨라든지 아니 근데 국힘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방금 이야기에 전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사실은 국힘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 탄핵에 관해서 반대, 탄핵에 관해서 찬성. 그럼 이제 찬성 쪽에 보면은 지금 안철수 그 후보니 그다음 또 지금 현재 탄핵에 관해서입니다. 탄핵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보시면 기반이 진짜 사실은 보면 소주권이에요. 근데 이 국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꾸 안철수란다. 한덕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그 앞에 지금 현재 그 김문수 대표나 장관이나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 그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면 저는 뭐 이게 다 맞다라고 가정을 둘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영남권에 기반을 두었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뭐 관심이 없다. 이렇게 규정된다는 건 사실 좀 모순이지만 그런 확률이 많다. 이렇게 되겠죠. 정정을 한다면은.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지금 이제 자기 본인이 국회의원에 재선, 3선, 4선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중요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정당대회에서 그 공천을 줄 수 있는 힘들, 내에게 줄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한 거지 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누가 되겠다, 그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 카드를 내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경험에 의해서는 사실 깊이 사과를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보면 좀 꼼수죠. 한덕수 총리를 이제 모셔서 그 분을 후보로 모시겠고 또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사실은 그 꼼수 아닙니까? 꼼수가 맞겠죠. 그런데 그거를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넌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의 강이 깊어요. 아주 깊어요. 넓고 깊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기 아까 전에 탄핵에 찬성을 했던 뭐 한동훈 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하자고까지 제안했던 그게 맞죠. 근데 안철수 우리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계엄 찬성 해제에서는 투표에 참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탄핵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탄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을까? 크게 많이는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렇게 당내에서 김상호 의원이 혼자서 그렇게 투쟁을 할 때 그에 대해서 크게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약간 어느 정도 해색 손을 탔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와서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인으로 비판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보는 구조가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원외 정치인들, 예, 그분들의 시각과 영남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시각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절박한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출마 예상자, 총선에 말입니다. 총선에 출마 예상자들도 인원도 작고 또 쉽게 말해서 속담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씨알이 굵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영남권에는 특히 대구 경북 쪽에서는 뭐 사실은 좀 텃밭이 좋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 경남 부울경 쪽에는 그래도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뭐 TK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텃밭이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온도 차이가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그 53명인가 뭐 54명인가 뭐 그렇죠. 거기에 뭐 이야기 되시는 분들은 저는 추측건데 거의 뭐 영남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청와대만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거 할 때는 막 청와대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되고 지금 이제 사저에 이제 그죠? 네. 이제 그 있으니까 이제는 그 다른 길 찾기 위해서 그 이제 한덕수 총리 쪽으로 몰려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또 청와대를 바라본다는 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덕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공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이석기입니까? 통진당 사건. 통진당 사건에 뭐 위원정당으로 해산될 때 소속 정당원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그 정당법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을 하는데 뭐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게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국힘도 어떻게 보면 위원정당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조금 탄핵에 대한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확정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때 당시에 그 탄핵안에서 그 찬성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탄핵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뭐 민주당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의 그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용을 그릴 때 하동 경지점 있지 않습니까? 눈에 그 점을 찍듯이 그때 국민의힘이 열 몇 명의 그분들이 가서 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실제 탄핵이 시작된 거지. 예. 그거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힘에서도 숫자는 작았지만 그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래서 탄핵의 강을 빨리 건너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 탄핵에 찬성했노라. 그 정치인들이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자신 있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 내봤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궁금해하는 부분은 탄핵을 찬성하셨던 열 몇 분입니까? 그게 13분인가 뭐 14분인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탄핵에 찬성했노라.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분들 주로 이제 한동훈계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현재 그 한동훈 캠프에 지금 들어가 계시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배신자론이라는 게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참 그게 메타도가 좀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배신자. 아니 근데 거기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우리 예전에 유승민 전 대표도 그러셨고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그게 상당히 그게 어느 정도 논리적이고 진짜 합리적인 판단하에 나온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마타도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측면인데 그게 의외로 생명력이 또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우리 지금 정치가 자기들이 믿는 것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부분만 믿는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배신을 한 거 아니죠. 국민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그 용기는 대단한 거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다른 슬로건을 걸고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할지도 저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이제 그 깃발을 옆에 높이 들고 정면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응원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배신자 프레임으로 씌워올 때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나는 배신을 했다면 했다라고 하되 근데 국민을 위해서는 절도 배신이 아니다. 당연하죠. 국민을 위한 거죠. 슬로건이나 뭐 이렇게 앞으로 그 책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렇습니까? 책.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봤지. 안 봤는데. 안 봤지만. 추측으로. 그 내용은 사실은 많이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우리
그런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용기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 사실은 그 군인들이 그 국회까지도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독려를 하고 나왔다는 그 자체는 상당한 용기가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높이 서야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워낙 그 진영은 날리고 뭐 후보 경선이지 않습니까? 네네. 경선이다 보니까 그쪽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은 진짜 그 한동훈 대표와 같은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힘이 마지막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날 그렇지 않고 본인도 그 국회를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진짜 국민의 힘은 영원한 탄핵의 그 뭐랄까 정당 뭐 그런 거로 그냥 고유명사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이 뭐 본인을 비롯해 물론 그때 당시 그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했지만 같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국회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했던 거는 상당히 저는 그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뭐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은 뭐 진영을 떠나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평가 받아야죠. 예. 근데 참 이제 그 이후에 그런 분들도 계신 반면에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요번에 이거 8명 중에 후보로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 대통령 예비 저기 예를 분 중에 낙선하신 분 네 분 예.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집회에 찾아가서 탄핵 자체가 기각이 돼야 되고 계엄 자체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변호를 할 수 있는지 참. 이제 거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아스팔트 정치에 그 아스팔트 정치는 또 뭡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거리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이 좀 열이라는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좀 흥분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 그분들이 그 아스팔트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뭐 열정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 길이 맞다라고 갔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제 보면은 국민 대다수 특히 중도층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제가 그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스팔트 정치를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쉽게 말하면 군중 심리라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군중에서 들려오는 그 매몰성이라든지 감정적으로 쏠림 현상이 심한데 그 외부에 일단 참여를 하지 않았던 나름대로 끌어가야 될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 그런 양반들은. 근데 어떻게 그 집회에 참여해서 군중 자체의 심리에 자기가 같이 함몰돼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 뭐 정치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올해 일어났던 그 보수 집회 뭐 세이브 더 코리아였습니까? 세이브 코리아였습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전한길 씨가 주최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찬동하는 정치인들은 어떤 의도, 어떤 심리로 같이 함께 했는지 그에 대한 거는 정치학 쪽이나 아니면 심리학 쪽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래 뭐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예, 또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주제가 없다 보니까 상가 들로 바다로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가고 있는데 일단 그 가능을 한번 쫙 끄집어내 갖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등판을 해서 그 지금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일단은 자 아까 그 우리가 2강까지는 이야기했잖아요. 네. 2강까지는. 그럼 이제 커피 내기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벼운 가격, 그죠? 그 저가 커피 1,8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걸로 하면 될 거니까 부담 없죠, 그죠? 그렇죠. 부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국민의힘의 진짜 그 대표는 이제 그 후보는 과연 누가 될 거냐? 예, 요건 요건 또 조금 가격을 올리죠. 요건 조금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텐트를 하기 전에 말씀입니까? 아니면 빅텐트 안을 다 구성했을 때 결정되는
후보를 말씀하시는 아, 겁니까? 그거는 우리 다음 주 다음 한번 주? 예, 이야기하시고 또 예. 조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야 너무 지금 두서 없이 막 가다 시간만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는 그러면 다음 주가 결론이 안 나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내일 하고 모레가 그 투표 뭡니까 하고 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에 그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는 아마 결과는 이제 이강에 관한 결과는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나오고. 그러면 이강에 관한 결과를 보고 담담하게 이제 커피를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두 잔이 있을 건데 웃는 사람이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 사실은 웃을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잘 맞추긴 잘 맞추는데 저는 이런 거 잘 못 맞춰가지고 항상 조 대표한테 약간 이 드립을 당하는 아니 내 느낌이 이런 걸 내가 해가지고 한 지금 6번 7번 했나 이래갖고 사실 다 해고 밥을 다 얻어먹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뭐 아니 그렇게 내가 기회를 먼저 준 거잖아. 주고 나서 나는 반대편에 가는 거니까 내가 뭐 어떻게 내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근데 꼭 이런 분들이 꼭 맞추더라고요. 또 우리 있는 분들 참 예.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정치가 사실은 참 안타까운 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김경수 전 지사로 그저 민주당으로 이제 국회의원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그 경선에 참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지사면서 대구시장이었으니까 그분도 이제 참여를 하셨고 또 지금 참여를 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참여를 못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김두관 전 지사도 있고 그래서 총 3분이 이렇게 그 대통령에 나가시려고 폼을 잡았다가 이제 한 분은 이제 접으셨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여야에 지금 2분이 지금 나가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뭐 지역에 상당히 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상당히 좀 창피하다. 속된 말로 쪽팔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남 같은 경우와 인구가 지금 현재 330만 정도 되거든요. 330만이고 역대 사실 뭐 대통령들이 출마자가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많았고 대통령 되신 분도 많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은 여전히 사실 변방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변방의 그 북소리라고 했던 이유도 변방이라는 이 도시 자체를 어떻게 좀 더 만들 것이냐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라고 해서 제가 변방의 북소리를 만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지역에 330만이지만 의과대학만 보십시오. 지금 경상대학교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페북에도 그거 적었습니다만은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인구가 170만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의과대학이 2개가 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공공의대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남원에 있는 대학에 하나 설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총 3개가 될 뻔하다가 당시에 그 좀 반발이 상당히 좀 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설립은 안 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그 공공의대인데 의대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170만에. 아 그렇습니까? 네, 170만에 2개 있고 한의대 같은 경우도 원광대가 원광대도 있고 그래서 또 한의대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2개인가 3개인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자막에 그 부분 제가 정정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대 같은 경우도 2개가 있고요. 물론 뭐 경남도 2개가 있습니다. 경상대도 있고 인제대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치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하게 이야기하는 로스쿨. 네, 로스쿨이 없죠. 경남에 없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조금 이제 인구가 더 작은 60만 정도 되는 제주도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 의대가 하나 있고 로스쿨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이 지금 인구 330만이고 명색이 막 대통령 선거 마라 꼭 참가를 합니다. 참가 안 한 적이 없어요. 참가를 계속 합니다. 하지만 과연 경남에 그런 부분이 갖춰졌는가,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을 가져왔는가,
그거에 관해서 상당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저는 대통령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역차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김영삼, 뭐 문재인,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셨지만 내 지역 출신에서 그전에 없었던 사항을 현상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경남 자체의 역차별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강원도 같은 경우도 예, 강원도에도 로스쿨 있습니다. 여기 로스쿨 그 강릉대학에 예, 예. 강원대학교에 강원대학교, 있고 예. 이제 의대 같은 경우 4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경남이란 도시가 이 수도권과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실은 그게 혹시 우리 경남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법을 잘 지켜서 쓸데없는 필요가 이야기를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경남이란 도시에 국민의힘이란 그 타이틀만 들고 나오면은 찍어주고 물론 그쪽에서 뭐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도 지금 민주당 두 분은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 민주당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50% 100% 보고 있는 거거든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도의회에 의해서 의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이제 대선 공약으로 그 부분을 꼭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대선년 시작됐지만 경남에서 지금 대선 공약으로 이어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사실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원이 인구가 지금 100만인데 의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로스쿨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청년 유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적 기반적으로는 마련해 준 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도지사뿐만 아니고 창원시장뿐만 아니고 마찬가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 30년 동안 지방선거가 있었든지 30년이 되어가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제가 당처장을 할 때 저희 당 쪽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도 그랬었고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항상 들었던 게 창원대 의대를 유치하겠다. 뭐 로스쿨을 심지어 뭐 경상대 쪽에 유치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공약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뭐 그 이후에 저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뭐 관심 있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러지를 못했던 또 저 같은 사람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오늘 유튜브에 출연하던 게 계기가 돼서 우리 변방의 목소리가 여러 시청자분들 힘을 얻어서 꼭 목소리를 내는데 일조할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채널도 뭐 해주시면 참 좋은데 좀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참 그거 하기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 잠시만 제가 끊고 갈게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거 제가 이걸 한다는 게 깜빡하고 깜빡하고 제가 안 했어요. 여기 보면 거꾸로 나오고 여기서 보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중요한 걸 왜 깜빡을 하셨을까? 옛날에 제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정신 맞춰야 차려야 됩니다. 맨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기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은 사실 당선되기 좀 좋은 구조라 보니까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말 한다고 하면은 야, 내 신경 썼어. 내가 갖고 오면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갖고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억울하면 내한테 해서 우리 변방의 북소리에 출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사실 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30년이 됐는데 인구 333만. 아니 그거 없잖아요. 진짜 진짜 이건 냉정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 330만인데도 불구하고 170만, 169만, 165만에 있는 그 강력 지자체보다 의대도 작고 로스쿨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사실은
정치인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예. 그거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경남의 문제 타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연 경남 정치는 뭐 했는지 그거 기획으로 하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 그 채찍을 하나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진짜 그 정치인들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만 줄만 볼 게 아니고 청와대만 볼 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우리 도민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 우리 변방의 북소리가 큰 변방의 북소리였지만 그게 그렇죠. 나비 효과처럼 퍼져서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자꾸 마무리 시작하. 내가 지금 현재 이거 마무리가 아니고 중간에 이제 그런 바람을 그렇죠. 섞는 거죠. 예. 그럼 일단 그럼 오늘 사실 이야기할 거는 다들 좀 한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우리 지금 끝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이제 리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리더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 만나는 시간은 시간대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조영수 씨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네,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워밍업이 되어 가고 이러면 조금은 이게 우리 표정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안 어둡습니까? 저는 조명이 좋아가지고 조명 좋습니다. 네, 조명이 좋아가지고 그린 없고 근데 일단은 익숙해지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흥미로움과 또 유익함을 더해서 가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우리 정선 대표님의 기획력을 믿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채널로 발전하리라. 그 자꾸 마무리 짓지 말고 내가 마무리한다. 일단은 게스트를 무슨 말을 못하게 해요. 아니 근데 게스트가 이야기할 건 좀 있어 보세요. 좀 있어 보세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일단 마무리 짓고 나서 네. 이제 일단은 뭐 우리가 두서없이 왔다리 갔다리 이제 대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던 이야기 쭉 이렇게 다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은 좀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참가를 하셨고 본의 아니게 또 내기까지 했는데 예. 그래 한번 일단 오래간만에 나온 소감. 예, 소감은 아까도 자꾸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이 너무 이렇게 좋아져서 다음에 출연하실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촬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우리 변방의 북소리랑 연결이 된 것 같고 인연이 닿은 그 인연 때문에 우리 변방의 북소리가 앞으로 발전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마무리 멘트를 제가 자꾸 대표님이 하시던 마무리 멘트를 제가 뺏은 것 같아서 상당히 송구스럽네요. 앞에 많이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또 면박을 주시니까. 앞에 많이 잘라야 참 그렇습니다. 눈치가 빠르세요. 어떻게 잘하면 이 유튜브 변방의 북소리 유튜브를 제 것처럼 운영하려고 했던 흑심을 조금 보였더니 아니 이제 바로 반응이 오시네. 아니 이제 코너를 하시면 되죠.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자체에 이렇게 특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씩 여러분의 채찍과 격려로 배워가면서 좀 더 완성되어가는 유튜브 채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이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시다 수고했고. 내기는 다음에 제가 꼭 이겨서 여기 좀 둘 수 있도록. 나도 내가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된다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리더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건데요. 이제 그분들하고 또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 또 조영수 씨 또 모시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문성 있고 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있던 만나는 아저씨 정도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의 거리를 함께 걸을 때면 바쁜 세상도 잠시 멈춘 듯해